네,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ELS 따라잡기 코너입니다. 지난주 첫 순서 이후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코너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도 하이투자증권 장외파생팀의 김덕찬 차장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지나가면서 이제 저에 대해서 ELS에 대해서 또 문의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네, 이제 점점 이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이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서로 돕고 돕는 이런 방송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부터 ELS 하면 좀 김덕찬 차장님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들부터 좀 되짚어 주실까요? 예, 지난주 시간 했던 걸 약간 복기를 해볼게요. 어차피 이제 기억을 이제 안 나시는 시청자분들도 있을 테니까, 지난주에 이제 H지수 관련된 ELS를 말씀드리면서 시장에 아주 핫 이슈였죠. 그런 말씀드리면서 제가 세 가지를 짚어드렸어요. 네. 첫 번째가 이제 기준선이었습니다. 강조 많이 하셨죠. 정말 이제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이제 기준선인데, 네. 보시면은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기사가 이제 홍콩 H지수가 8,500을 하회하면서 기준선 밑으로 가서 이제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나타났다라는 기사를 보여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준선을 계속해서 강조한 이유는 그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기준선 ELS가 만기될 동안 기준선을 한 번이라도 하회한 적이 없으면은 원금 손실이 날 가능성이 없는데, 이 기준선을 한 번이라도 하회를 하게 되면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거는 이 기준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뭐였냐면, 제가 H지수가 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네. 단순히 그냥 중국에 투자한 줄 알고 그 ELS를 가입하신 분들도 좀 여럿 있었습니다. 근데 H지수는 이제 중국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40개 기업을 이제 홍콩에다 다시 상장을 한 거죠. 네. 70% 이상이 금융주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불안할 때는 좀 변동성이 많이 클 수 있다. 네. 거기까지 이제 짚어드렸었고요. 네. 맨 마지막으로는 ELS를 요리에 제가 비교를 해드렸었죠. 그렇죠. 네. 요리, ELS는 요리, 결국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ELS가 나오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ELS에 들어가는 재료는 두 가지였습니다. 어떤 특정한 그 증권의 주가, 네. 주가가 되거나 아니면 저희 코스피 200 지수처럼 특정한 주가 지수를 가지고 만드는 게 ELS다 해가지고, 네. 지난주에 세 가지 제가 짚어드렸었습니다. 네, 맞아요. 지난주에 요리 비유를 참 많이 하셨었는데, 네네. 저도 또 지금 기억이 나는 것이, ELS는 또 칼과도 같다. 맞습니다. 그 칼이 무섭다고 안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칼의 구체적인 특성과 또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겠다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주제는 어떤 주제일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국민재테크 ELS와 DLS라는 주제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ELS, DLS, 사실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네. 상당히 많이 들리는 단어들인데, 그런데 이 ELS와 DLS의 차이가 정확히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네.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 아, 좋습니다. 네. DLS. 오늘 어차피 이제 두 가지 주제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DLS가, ELS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번에는 ELS나 DLS가 구조상으로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설명드리면서 언제 투자자가 수익이 나는지까지 짚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나왔던 이제 한국경제신문에 나왔던 기사 몇 개를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기사 우선 먼저 보여드릴게요. 헤드라인이 여기서 설마 반토막 나겠어? 홍콩 H지수 ELS 경쟁률 5대1 이라는 그 기사가 나왔는데, 네. 이 지금 보여드리는 두 상품은 지난주에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동그라미 두 개를 제가 쳐왔었는데, 네. 동그라미 두 개를 보시면은 50이란 숫자랑 37이라는 숫자에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그러네요. 네. 이 숫자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기준선입니다. 기준선. 네. 네. 좌측에 있는 ELS 상품은
주가가 발행 시점보다 50%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원금 손실이 안 나는 상품이고요. 네네. 오른쪽에 있는 상품은 37%, 즉 그 주가가 발행 시점보다 63%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은 원금 손실이 안 나고 그 약속된 수익률을 주는 상품이었어요. 네. 근데 수익률도 옛날보다 많이 좋아져가지고 좌측권은 10%가 넘는 수익률을 줬기 때문에 이 상품들은 지난주에 안분 배정까지 됐었습니다. 시장에서 인기가 아주 높았다는 아주 말이죠. 높았죠. 뭐 네. 지난주에 이제 공모주 청약했을 때도 상당한 그 청약 열기가 셌었는데 네. 이 두 가지 이제 ELS들도 원래 발행하려는 물건보다 많은 돈이 더 들어와가지고 안분 배정이 됐던 그런 상품들이에요. 결국 이 상품들이 왜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냐면 네. H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넘게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서 네. 추가로 여기서 더 반토막이 나겠어라는 투자자들의 그 안정성을 좀 강화시킨 상품이기 때문에 이 상품들이 되게 시장에서 좀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공모주 발행 시장뿐만 아니라 요새는 이 ELS 시장도 굉장히 인기가 많군요. 상대적으로 지금 침체되어 있는 와중에서도 이런 상품들은 지금 안분 배정 정도로 네. 인기가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안정성을 조금 더 비중을 둔 투자자들이 이러한 상품이 나올 때마다 숨겨놨던 돈을 이렇게 좀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것에 대한 내용은 또 다음 기사를 보시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죠. 네. 다음 기사입니다. ELS 대규모 손실 우려는 아직 H지수 6,500, 7,500선 본격화. 결국엔 뭐냐면은 이 헤드라인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저희 보시면은 빨간 동그라미를 제가 녹인 손실 구간 이게 나왔는데 앞에 녹자는 이제 노크할 때의 녹자입니다. 이제 네, 눈을 똑똑하고 노크를 하는데 똑똑하고 손실 구간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제 녹인 배려에서 이제는 이제 기준선이 녹인 배려구나 이제 투자자분들이 아실 수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 기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본격화가 된다는 거는 그 녹인 배려, 즉 그 기준선이 분포되어 있는 그 H지수 지수대가 6,500에서 7,500선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까지 지금 오늘 한 8,000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 선까지 내려오면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ELS 페어들이 좀 많이 늘어난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 기사가 나왔네요. 그렇군요. 네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 게 네네. 지금 계속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기준선을 밑돌더라도 원금이 손실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네.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은 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네. 이제 좀 이따 짚어드리고요. 네. 다음 기사를 보면서 이제 ELS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경우도 발생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헤드라인이 지난해 원유 기초자산 DLS, 이제 DLS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죠. 1,000억 원대 손실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제가 동그라미를 3개를 쳤는데 3가지 단어가 새로 나왔네요. 네. 지난해. 네. 그리고 손실률을 기록. 네. 그리고 만기를 맞은. 만기. 네. 결국에는 이거는 이 작년에 12월에 만기를 맞은 원유 DLS들은 만기가 끝나면서 손실 확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단어가 나왔죠. DLS랑 만기를 맞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ELS야 우리가 뭐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다뤄왔던 주제이긴 합니다만 네네. 갑자기 DLS는 또 뭔가요? DLS는 그냥 ELS랑 좀 그 떨어뜨려서 생각을 하면은 좀 안 됩니다. 네. 음식도 뭐 양식도 있고 중식도 있는 것처럼 ELS랑 차이는 구조적으로는 없어요. 구조적으로는 없는데 네. 뭐가 차이가 있냐면 결국 재료가 차이입니다. 음식의 재료가 틀려지니까 네. 음식의 재료가 틀려지니까 음식이 바뀌는 건데 네. 보시면은 좌측에 이제 ELS 홍콩 H지수를 가지고 만든 파생결합증권은 ELS입니다. 네. 주가 및 주가지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삼성전자의 주가나 코스피 200 지수를 가지고 만든 파생결합증권은 ELS인 거고요. 네네. 그 외의 재료로 만든 파생결합증권은 모두 DLS라고 합니다. DLS.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마지막 기사에서 보여드렸던 원유 관련된 파생결합증권은 DLS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SO일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SO일이라는 기업은 저기 먼 그 산유국에서 이제 원유를 싣고 와가지고 여기서 정제를 해서 그렇죠. 투자자들에 파는 기업인데 네. 이 SO일이라는 기업의 주가를 가지고 만든 파생결합증권은 ELS일까요? DLS일까요? 그러니까 이 SO일이라는 기업의 주가를 가지고 만든 상품이니까 네네.
ELS 쪽이 아니라. 네, ELS가 맞습니다. 맞췄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비록 기업이 네. 주가가 아니니까 뭐 원유가나 뭐 통화 같은 거를 만지는 기업이라고 할지언정 그 기업의 주가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ELS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이제 DLS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은 이제 네. 두 번째 주제로 가봐야죠. 네. 두 번째는 아까 기사에서 나온 DLS 상품이 만기를 맞았다. 네, 만기를 맞았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요거를 아셔야 이제 ELS에 대한 확실한 구조를 아시고 내가 언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아시게 되는데요. ELS 상품, DLS 상품은 태어날 때부터 주민등록 번호가 찍혀서 나옵니다. 뭐냐면 이제 상품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발행일부터 해가지고 나오는데 무엇도 가지고 태어나냐면 자기가 죽을 날짜까지도 가지고 태어납니다. 말하자면 좀 무서운 운명이네요. 네, 좀 불쌍한 운명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냥 언제 자기가 이제 운명을 달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 ELS는 정말 언제 운명을 달리할지를 확실하게 네. 정해져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 보면은 90% 이상의 상품들이 대부분 3년 만기가 많아요. 3년이요? 3년 만기가 많고, 네. 다른 상품들은 뭐 1.5년인 애들도 있고, 네. 1년인 애들도 있고, 그거는 다 이제 그 상품마다 좀 틀린데, 아무래도 3년 상품이 조금 더 많이 시장에 퍼져 있는 거는 뭐냐면, 아무래도 만기가 긴 상품들이 수익률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근데 이상한 게 제가 그동안 들었던 바로는 네네. 3년 만기라고 해도 예, 6개월 만에 상품이 사라지기도 하고 네네. 이렇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러네요. 3년 만기인데 어떻게 6개월 만기 자기가 죽을 운명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운명이 또 바뀐 거잖아요. 네. 이게 오늘 ELS를 이해하실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실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3년 만기, 그러니까 3년 만기 상품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3년 만기는 이 상품이 가장 길게 살아있을 때가 3년 만기가 되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운명을 달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6개월 만에 끝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1년 만에 끝날 때도 있고요. 장수할 수도 있고 단명할 수도 있는 네, 거네요. 그거는 이제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네. 요거는 다음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H지수 그 ELS 확인 항목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네. 6가지예요. 네. ELS를 이제 보실 때는 앞으로 이 6가지만 보시면은 투자자분들은 이 ELS에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좌측 3개를 먼저 볼까요? 네. 좌측 3개. 처음에 이제 재료입니다. 네. 재료는 H지수가 가지고 만드는 거죠. 네.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은 이 ELS 발행 당시에 증권사가 연 얼마 드릴게요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뭐 이제는 정말로 계속해서 얘기를 안 해도 돼라고 하실 정도로 귀가 따갑게 들은 기준선이죠. 요 50% 결국 발행 지수 때를 비교를 해서 50%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손실이 안 나는 이 기준선. 좌측 3개는 이제 투자자분들도 알고 진행자도 다 아실 겁니다. 네, 친숙하죠. 네네. 네. 그럼 오른쪽 게 이제 문제네요. 오른쪽 게. 네네. 오른쪽에 새로운 그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관찰 주기가 있고 네. 최우선 만기 조건이 있고 만기가 있어요. 네. 근데 만기는 아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최우선 만기 조건에 따라서 이 ELS의 운명이 바뀌는데 저는 이거를 약간 복권이랑 좀 비슷하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다른 비유가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네. 복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 ELS 결국 복권 당첨 번호에 당첨이 되게 되면은 이 ELS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주민등록 말소가 되는 거예요. 어허. 네네. 그래서 뭐 조금 이제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약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투자자분들의 H지수 ELS 복권 360회차를 사는 거예요. 네. 샀습니다. 근데 이제 샀을 때 당시에 10,000포인트에서 시작을 했네요. 네. 증권사에서는 연 8%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네. 이제 기준선이 로긴 베리어라는 거 아셨으니까 50%. 그럼 결국엔 50% 이상만 빠지지 않으면은 이거는 연 8% 이제 수익률을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네. 자, 처음 6개월마다 계속 당첨 번호를 맞춰봐요. 복권을. 네. 자, 처음에 이제 87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네. 87이라는 숫자가 당첨 번호입니다. 이 복권의 당첨 번호인데, 6개월 딱 되는 시점에 H지수가 87, 결국 이게 87%를 얘기하는 건데요. 네. 87%, 8,700선 밑으로 있으면은 이 복권은 꽝이 됩니다. 안타깝네요. 안타깝죠. 그러면 이 복권에 당첨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8,700선 위에만 있으면 그렇죠. 돼요. 네. 네. 그러면 이제 8,700선 이하에 있으면은 6개월 만에 상환이 됐기 때문에 4%의 수익을 가지고 이 복권은 없어지는 거고요. 주민등록 말소가 되는데 네. 그 다음에 만약 꽝이 됐으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언제나 그 꽝 복권을 긁다 보면은 항상 다음 기회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네네. 그럼 다음 기회를 또 봐야죠. 그러면 또 다음 6개월 시점에 보면은 이제 1년입니다. 1년. 네. 1년의 이제 시점에 돼가지고 네. 관찰을 했는데 요때 만약에 H지수가 8,700선 위에 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당첨. 당첨입니다. 네. 그러면은 연 8% 수익률이기 때문에 1년 지났으니까 8%를 가져가시는 거고요. 계속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2년째, 그러니까 6개월째 4번 하면은 2년째인데 2년째 보면은 이 상환할 수 있는 그 당첨 번호가 좀 약간 약해졌죠. 투자자들한테 당첨 기회를 더 높이려고. 그래서 2년, 4번째, 6개월째가 4번째니까 2년째 보시면은 8,500선 위에만 돼도 이제 복권이 당첨되고 그러면은 연 8% 해가지고 이번에는 16%의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계속해서 보셔야 될 거는 투자자분들은 내 관찰 주기가 언제냐 그걸 보시고 관찰 주기에 따라서 내 복권 당첨 번호가 어딘지 당첨 번호 위에 있으면 내 복권은 당첨이 된 거고 아래에 있으면은 꽝 나가서 다음 기회로 가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네. 이제 요게 안 되고 이제 원금 손실 나는 가능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그래도 좀 투자자분들이 어떻게든지 이렇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네. 해가지고 이걸 정리하는 걸 보아가지고 한 수익률 그래프를 딱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네, 그러시죠. 네네. 자, 보시면은 수익률표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총 6번의 기회가 있죠. 6번에 있고 그 87% 위에 있으면 4%, 8%, 12%를 가져가고 다음에 85% 위에 있으면은 16%, 20%, 24% 가져간다. 요게 이제 계속해서 수익률이 누적이 되는 건데 복권 수익률처럼 누적이 되는 그런 거니까요. 이 네. 투자 수익률 표만 잘 보고 계시면은 본인이 언제 ELS를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자, 오늘은 이 ELS와 DLS의 차이 그리고 또 만기 상환 조건에 대해서 확실히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셨는데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오늘은 얻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음 네네. 주에는 또 잃는 이야기 네네. 또 명과 암을 또 다 봐야겠죠.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이투자증권 장외파생팀의 김덕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금술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저희 연금술사와 함께 부자 되는 여행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